음주뺑소니 혐의의 김호중, 국과수가 마침내 판독을 내렸다. 자,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졌습니다. 과연 국과수가 내린 판단을 왜 검찰 측에서 짬시킨 거냐? 분명히 김호중 면허 취소 2배 수준의 음주 상태가 책정이 됐음에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검찰 측에서 이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가 없는 상태로 기소를 해버리게 된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호중에 대한 재판이 이제 곧 열린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시다시피 7월 10일 날 첫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요, 이 첫 재판에서 나온 1심 결과를 2심이나 그 다음에 뭐 항소를 하고 또 재심하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최초에 내려졌던 판결을 뒤집는다라는 건 사법부에 대한 생리현상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라는 건요, 한 번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얼굴과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모든 걸 내걸고서 판정을 한다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1심에서 김호중에 대한 이번 판결이 집행유예, 쉽게 말해서 징역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을 김호중 입장에서는 뒤집을 이유가 없겠죠. 만에 하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 이것 역시 김호중이 어떻게든 전관 예우를 받을 만한 조남관 변호사와 합심하여서 아무리 항소를 한다 한들 1심 결과를 뒤집으려면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또는 증인이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7월 10일 날 나오는 첫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사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앞에 말씀드렸던 국과수의 이 음주운전 혐의, 명백히 취소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를 전달했음에도 검찰 측에서 이것을 빼놓고 공소를 했다라는 건 아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된 이유가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그렇다면 김호중은 과연 무엇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혐의가 겹쳐져 있습니다. 특히나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 혐의를 벗은 것이라면 사법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또 여러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 왜 김호중의 음주 혐의를 벗은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을까요? 기사를 좀 잘 읽어보면 술타기 방식으로 결국 혐의를 벗는데 성공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국회 등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련 법안들이 입법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증하는 게 실무상 어려운 만큼 실제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조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법에 대한 발의를 하겠다, 입법 절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 역시 술타기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대검 개선의 의견처럼 음주운전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가짜 증인이 내세우거나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 즉 사법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속 이후 함께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증인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가짜 증인일 수도 있기에 이건 역시 사법방해죄로 다뤄야 하며 특히 김호중 사태로 촉발된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하기를 위한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립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고 추가 음주를 했는데 사고자가 교통사고 등 본인의 음주 사실이 드러날 만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 음주를 했을 만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음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바라보고 처벌을 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형사법이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때 술을 더 마셨는지에 대한 혐의 입증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의 저 음주 수치가 2배 이상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국가수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김호중은 어떨까요? 지금 사태를 관망하게 되면서 최근 터졌던 건물주와의 다툼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인성, 본인의 인간성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를 받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선고받게 되고 나서 나중에 교도소로 가지 않는 만큼 차후 방송 활동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속사가 이름만 변경한 채 아직 폐업 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호중에 대한 영치금을 채워주는 팬들이 있습니다. 김호중 영치금 300만 원 채워주는 팬들의 옥바라지 덕질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속사나 김호중의 가족은 영치금을 왜 채워주지 않을까? 왜 이 영치금마저도 팬들이 채워줘야 할까? 김호중의 팬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구치소의 식단을 공유하면서 지금 독방에서 생활 중인 김호중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마음만이 아니라 돈까지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김호중 사태에서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바로 그 다툼 영상 속에 보면은 김호중은 돈도 없으니까 너네가 나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본인은 그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김호중이 영치금을 받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영치금을 모아서 김호중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서울구치소 김호중이 여기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특혜 의혹과 논란이 빗발친 상황인데 이 구치소를 또 찾아가서 굳굳이 면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그런 관련 글들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왕왕 쏟아지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글자가 눈에 보여요. 김호중 구치소 접견실 독점 실체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시간 끌었다. 이건 또 뭔 소릴까요? 이제 아마 눈치 빠른 우리 현명한 수호씨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가짜 중에서도 하급 가짜 뉴스입니다. 김호중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뭘 했는지 독점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시간을 끌었다. 글쎄요. 지금 이 김호중의 사태에 아시다시피 소속사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그로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썸네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극적인 게 아니라 존재조차 하지 않는 가짜 이야기라는 거죠. 땡땡땡. 자, 이 대표적 가짜뉴스 채널에서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벌써 수만 회가 나오고 있어요. 김호중의 구치소 사태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앞으로 나가면 열심히 잘 살겠다. 건강이 중요하니 팬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라. 무더위로 힘들다며 옥중 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전달 드렸었던 김호중의 옥중 편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김호중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그동안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공연을 코앞에 두고서 술을 마셨다. 이는 음악인
테너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변호사이자 같은 음악인으로서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라는 건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팬들이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나쁘지만 팬의 믿음을 저버려 용서받기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호중을 찾아가는, 면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사실 진짜 찾아갔다라는 사람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옥중 편지의 내용만 봐도 김호중은 팬들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 2년 전에 썼던 김호중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김호중만이 할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불리우고 싶다. 바로 2022년 6월달 소집 해제된 김호중이요. 돌아오자마자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제대하고 쉬지도 못하고 활동 중인 것 같다. 1년 9개월 동안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잘 충전하고 나왔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여 어느 정도 세상을 보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돈 주고도 못할 소중한 경험, 선물 같은 시간을 받았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발달장애 친구들이 오히려 진심을 가지고 다가와 줬고 사람에 대한 자세를 비롯한 마음의 훈련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의 이번 이 몸싸움 영상, 이거 본인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기에 나왔던 육두 문자와 너는 돈도 없으니까 나를 못 건드린다 라고 했었던 발언과 김호중이 제대하고 나서 사람에 대한 자세를 비롯한 마음의 훈련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회상하는 건 뭔가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당시 때 김호중만이 아니라 팬들도 단단해졌다. 복무 기간에도 주말에는 팬카페를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듣는 음악을 공유해줬고 너무 좋아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내가 잘 준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고 복귀하고 나서 바로 앨범을 발매했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음악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성악가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사실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복귀를 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 단독 인터뷰 때의 모습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김호중의 이 민낯을 보면 팬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사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는 판사가 딱 배정이 됐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호중이 구치소에서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에어컨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선풍기는 있겠지만 정말 더운 여름을 보내며 드디어 다음 달 10일 날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재판이 이렇게까지 빨리 잡히지 않는데 김호중의 사태가 그만큼 급박하고 많은 국민분들과 대중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이면 바로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공판에 서게 되면요, 아마 김호중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도 할 것이고 또 검사 측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있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음주 혐의가 빠져도 충분히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건 수치를 역산해 봤더니 수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음주 혐의는 배제되었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호중을 확실하게 징역형을 보내기 위한 검찰 측의 확실한 기소를 위해 음주운전 혐의가 애매할 수 있어서 배제된 게 아닐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도 비슷한 예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한 반전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자, 뭔지 바로 보여드리면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국과수에서 김호중의 면허 취소 수치 2배로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국과수는 정작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라고 MBN이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인 0.15% 이상이 이미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달 31일 경찰은요,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해보소 등 이 모든 기록을 이미 국과수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관계자는 MBN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여 사건 처리를 했다. 현재로서는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음주 수치를 다 도출했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요거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보면 어떻죠? 검찰 측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충분히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이거를 왜 흔한 말로 짬시켰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관계자는 또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도 충분히 감정 결과를 가지고 국과수의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이거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공소장, 즉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과수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 2배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 이러니 김호중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 논란이 솟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 측에서 명백하게 이 국과수의 자료가 충분히 위드마크를 적용하여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온 건 맞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소장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호중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에 첫 재판을 받는데 여기에 음주 혐의는 배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과연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김호중이 선임한 조남관 변호사의 전관 예우를 하다 보니 뭔가 혐의 하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빼준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음모론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법의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음에도 다음 달 10일 날 재판이 잡힌 김호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형, 쉽게 말해서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범인 도피, 증거인멸 교사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만 살펴봐도 김호중의 징역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만에 하나라는 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행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황당한 얘기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김호중 자신의 막 화가 담긴 이런 영상이 딱 공개가 되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 발끈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김호중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몸싸움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니까 소속사에서 화가 났다 이거예요. 이 가세현 유튜브 영상의 공개에 발끈한 김호중 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미 입장 발표를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미 다 마무리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 영상 이제 많은 분들이 봐서 막 수십만 회가 넘었거든요. 너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그런 거다. 사실 이 사건이 양측에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처벌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냥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시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굉장히 김호중 측에서는 발끈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건이 종료가 됐음에도 김호중의 이런 과거 모습들이 많은 곳에 유포가 되니까 아마 소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의 소속사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 직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이름을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뭐 김호중이 나와서 뭐 활동을 하고 소속사를 이제 다시 엔터테인먼트로 운영해 나갈 그런 음모론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정작 김호중에 대한 이 과거 영상이 공개가 되자 아주 빠르게 신속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많은 의문점,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대중들은요, 김호중은 양파나 마찬가지다. 까면 깔수록 뭐가 하나씩 나온다. 아니 김호중 본인이 맞는데 뭔 놈의 허위사실 유포냐. 허위사실은 뭐냐. 사실인 거잖아. 문신은 어떻냐. 자, 이런 비판들이요, 사실 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아니라 20대, 30대에서도 굉장히 들끓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 김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 방지법 역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죠. 도주 이후의 술탁이 철퇴를 맞게 된다. 결국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요, 어찌 보면 법의 강도를 향상시켰던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역설적이지만 김호중의 사건이 남긴 순기능이 하나 있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입법의 공백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검찰이 형량을 높게 때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현실을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면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음주운전자들이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막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 영상 속에 등장했던 강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호중을 극구 만류했었던, 지금은 팔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김호중의 입도 막 틀어서 막았던 가수 영기 씨죠. 자, 이 영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김호중 절친 영기 음주운전 3번 재조명 끼리끼리라는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사실 가수 영기 씨도요, 과거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 속에서도 김호중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기는요, 3번의, 그러니까 2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드러났었는데 알고 보니 3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던 겁니다. 사실 뭐 후회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나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3번의 음주운전을 했던 영기 씨는 그 이후에 음주 컨셉의 광고를 찍은 것이 알려지면서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전 촬영된 이 다툼 영상에서 영기 씨가 김호중의 입을 막는 이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함께 동거하는 돈독한 우정까지 드러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김호중이 사실 너의 나이 터울이 많음에도 굉장히 예의 바르다, 다툴 일도 없다
라고 김호중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도 드러냈지만 정작 본인도 음주운전을 3번 한 전력이 다시 한번 비판을 받고 있고 가수 연기씨는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또 최근에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김호중 주변 사람들, 김호중 본인까지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중의 이번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사태가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A씨라는 사람도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안 하겠다. 체포해라. 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 거부 행위와 사고를 낸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처벌을 받는 과정에 춘천지법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사고 났을 때 도주를 하면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이다 라고 비판이 쏟아진 건 이 음주운전 도피 사태가 아니라 김호중의 교통사고건이 유독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의 발의에 착수가 됐다라고 했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들은 다 이렇게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가운데 김호중의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짧으면 2달, 길면 6개월 안에 김호중의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나타나게 될 거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확대해 놓은 김호중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죄스러워 보이고 뭔가 국민들께 사죄하는 표정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그가 보여줬던 행보는요. 이 표정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김호중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놈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전부 다 공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 공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그 내용이 공유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호중은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호중 특혜 법 위에서 군림한 트바로티다. 법 위에서 군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 위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의 파장이 그야말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사한 사례의 다른 일반인들은 처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납득 못하겠다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김호중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준 일반인들이 처벌을 받아 법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것도 결국 법조계에서 김호중 구속 기소 과정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혐의가 발표되자마자 음주운전 안 걸리는 방법이 공개가 됐다. 술 마시고 운전해도 냅다 튀어버리면 된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해 법조계는 법의 형평성과 관련된 비판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를 스스로 인정했고 음주 측정을 피한 정황이 뻔히 보이고 있는 이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김호중이 유명인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아서인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정관예우를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엄청난 경력의 이 조남관 변호사가 선임됐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모르긴 몰라도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보다 일반 범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 포괄적이고 응용할 줄 아는 법조계의 신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터지고 있는 거죠. 김호중만 피해갈 수 있는 김호중만 이용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이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호중 사태로 유튜버들이 빨대를 꽂아서 돈을 쪽쪽쪽 빨아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김호중의 무지성 팬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게요. 저 역시 유튜버이고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의 사태를 보면요, 없는 말들을 유튜버들이 지어내는 경우는 가짜뉴스 채널 몇몇 곳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호중의 사태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3년 전 이 몸다툼 영상 공개, 내사 종결이 됐고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기사가요, 소속사에서 아주 득달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호중의 이번 음주운전 사태 때에도 소속사는 김호중에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아주 빠르게 기사화하여 유포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과연 김호중의 소속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을까요? 많은 유튜버들도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김호중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결국 양치기 소년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김호중 스스로, 소속사의 행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허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가짜면 건물주라고 하는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유튜버들에게 내용을 제보를 하고 고소를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구설수 메이커 김호중이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정치권까지 김호중 사태에 발을 담그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을 유심히 보면요, 제가 언젠간 다루게 될 컨텐츠일진 모르겠지만 유심히 지켜보면 연예계 이슈를 자신들의 상황에 접목하여 많이 응용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체로 김호중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를 가지고 상대편 정당 쪽에 공격적인 목적으로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김호중의 사태가 얼마나 컸으면 이번 정치권에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여성 의원으로 유명한 나경원 의원이요,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처리,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김호중 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버리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연예계 이슈나 연예계 사건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건요, 그 사건이 그만큼 거대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경원 씨도 김호중 방지법 내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처리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끝내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납득할까? 일반 상식, 국민 인식의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다 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고 있겠느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결국 김호중 방지법을 두고서 많은 비판과 많은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을 두고 구설수 메이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의 3년 전 몸다툰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최초로 제보를 받아 공개를 한 이 하나의 영상이 수십만 회가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사건이다라며 결국 소속사 측에서는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재수사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대중들의 궁금증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영상의 사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건물주였던 당사자가 아무리 증언을 했다 한들 이만큼 사태가 한 번 더 촉발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김호중에 대해 황당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이 있는 구치소에 누군가 면회를 갔고 그 면회 리스트가 너무나 충격적이며 구치소에서 선풍기로 버티고 덥다 살려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땡땡땡 어딘지 아시죠 이제는? 자, 그 가짜뉴스 채널에서 올린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의 이 구치소, 서울구치소죠? 상황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달드렸지만 굉장히 무덥다고 합니다. 굉장히 덥고요. 굉장히 무더운 곳에서 또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호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암투병 같은 환자들을 제외하곤 선풍기밖에 없다고 해요. 요즘 날씨 보면 막 30도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제는 1년에 여름이 7, 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앞으로 나오려면 최소 구치소에서 2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니 한여름을 꼴딱 구치소에서 나게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 면회 리스트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몇몇 유튜버와 몇몇 팬들이 김호중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영치금을 냈다라는 얘기만 있을 뿐이죠. 저런 가짜뉴스가 여름에 있는 모기와 똥파리들 마냥 점점 꼬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김호중의 사태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한두 달의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온 국민들의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열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이 정도면 군대보다 낫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치소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김호중은 이 안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와중에 과거 다툼 영상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으니 아마 스스로 지금이야말로 자숙하며 반성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타기를 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다라는 건 경찰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검찰 확실한 기소를 위해서 음주운전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찰 측에서는요,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김호중의 뺑소니와 증거인멸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 징역형을 선고해 주길 검찰 측에 기소를 하며 넘긴 상태인데,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빠지게 됐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한다. 확실한 혐의를 가지고 김호중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검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걸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수치를 도출했다.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 부처와 법무부, 즉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경찰 측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드러낸 김호중의 이번 기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김호중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알게 됐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술타기 수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 금지해야 한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술타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결국 변호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하한선을 적용한 수치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을 선택한다. 김호중 측이 이 점을 노린